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제 맘대로 제목은 텍사스 라이프로 정했는데요. 저는 어쩌다 미국으로 정했어요. 네, 기피디님 어쩌다 미국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안 맞는다. 그렇죠. 네. 맞을 리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제목 한번 정해보도록 하고요. 미국 텍사스에 가신 이대영님 모시고 오늘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드 시리즈 우승팀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네. 그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또 텍사스를 안 쓰면 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서 딴 거 쓰면은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네. 오히려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전에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야구 팬, 농구 팬 뭐 이렇게 지역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모자든 옷이든 많이 입는데 그 한국에서는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여기 와서는 다른 지역의 옷을 입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텍사스 살면서 다른 지역 옷을 입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지역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는 미국입니다. 네. 각 나라죠, 뭐. 맞아요. 나라가 다른 거라서. 네. 특히 맞아요. 텍사스가 좀 색깔이 진하죠. 아마 부유하고 힘이 있으니까 좀 더 진해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예, 여기 뭐 기름도 나고 뭐 이러니까. 네. 세금도 없고. 와, 세금 없다는 최고야. 거에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네. 세금이 정확히 얘기하면 연방세는 있고 그 주세가 없는 거죠. 인컴 텍스가 월급에 대해서. 예, 맞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연봉이 클수록 우리나라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주마다 그렇게 정책이 다른데 예를 들어 뉴욕하고 비교하면 저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연방세는 다 똑같이 한 11%인가 12% 정도 되고 연봉에 따라서 주세도 이제 달라지는데 뉴욕 같은 경우가 뉴욕하고 저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이 한 거의 10몇 프로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한 20몇 프로 되는데 여긴 그게 없으니까 그냥 10몇 프로만 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회사에서도 그걸 100을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그쪽이 이제 동부 서부 끝쪽이 대도시고 텍스가 좀 세다 보니까 물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조금 더 그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 텍사스랑 비교한다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주는 그런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다 맞춰주는 그 차이 나는 만큼 다 맞춰주는 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또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 주면 안 가겠죠, 사람들이. 지역도 부자이기도 하고 지역이 또 뭔가 문화적인 것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고 한인들도 많아져서 살기가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교육도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여기가 교육적으로 좋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을 선택을 해서 왔고 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 뭐 이제 텍사스만 살아봤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저도 들리는 거 그리고 가기 전에 들었던 거로 봐서는 어쨌든 공교육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돈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는 터미네이터 아저씨가 재정을 터미네이트 시킨 다음부터 공교육이 상당히 힘들다는 그래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유, 그때 실명을 하십니까? 그분이죠, 터미네이터. 그분이 주지사 하시고 나서 약간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공립학교가 조금 위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다 사립부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주 재정이 탄탄한 걸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물론 공교육이니까 무상이긴 한데 여기는 대신 기부 문화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부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창한 그건 아니지만 그 매번 뭐 한 학기라고 하면 보통 한 10번 이상은 계속 뭔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때마다 금전적인 기부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것도 꽤나 있어요. 그 자잘하게 뭐 50불, 100불 뭐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예를 들면 또 그 내는 금액에 따라서 막 어떻게 보면 순위가 공개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뭐 Teachers Week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이미 다 그 리스트가 공개가 돼요. 어떤 뭐
어떤 식당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학교 얘기를 하면 제가 따로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공유가 되고 해서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그런 무상이 자잘한 아니다. 돈이 그런 자잘한 돈이 너무 대놓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엔 문화적으로 좀 이게 이상했는데 네. 혹시나 이런 걸로 차별받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좀 대놓고 요구하고 대놓고 받는다라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미리 좀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흥미진진한데 첫 번째 주제가 이사죠. 이사, 국제이사. 네. 예, 국제 포장이사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포장이사인데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네. 그런 다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회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전에 그런 직원들이 많고 꼭 미국뿐 아니라 뭐 싱가포르 갈 수도 있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쪽 저쪽 이미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만 정해지면 그 관련 업체가 있어요. 회사에서 직접 판단하기보다 아예 그거를 통째로 위임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 업체가 그 밑에 하위 업체들이 이제 또 다시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포장이사는 이 업체를 컨택을 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정착 관련된 거 미국에 와서는 이 업체를 컨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든 뭐든 다 이미 서비스가 다 이미 그 정리가 돼 있어요. 한국 포장이사 업체도 그 미국에서 정해서 그 서드파티 업체가 정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날짜를 조율하고 짐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 한국 이사랑 똑같아요. 한국 포장이사랑 똑같고 그래서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날 이제 요 밑에 이게 이제 저희 집 15층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밑에 여기 빨간색 여기 주황색 세대 여기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많다. 요게 이제 차들이 온 거죠. 차들이 와가지고 네. 이사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다 포장을 하고 뭐 하고 날짜 조율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가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로 배를 실어서 미국에 도착하고 미국에서도 또 이제 내륙 운송을 해서 텍사스까지 오는 이제 그런 코스로 보통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수고하셨겠지만 거의 뭐 네네네. 초반에 힘써야 되는 게 보통은 국제 이사를 하려 그러면 이 이사 업체들을 다 비교해서 견적 내고 막 그거 알아보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그냥 딱 퉁쳐서 해준 거네요. 맞아요. 그건 너무 편해요. 그게 이제 물론 다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금액을 아예 정해주는 거예요. 이주 비용으로 예를 들면 10,000불이면 10,000불, 20,000불이면 20,000불 이걸 정해놓고 요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견적을 내서 하든 뭘 하든 그런 전체 비용을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 저희 와이프 회사처럼 아예 그냥 업체를 지정해놓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나 뭐 이런 거는 물론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은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또 알아보고 견적 내고 하는 것도 너무 일이라. 맞아요. 예,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정된 업체로 그냥 그 업체랑만 얘기해서 하면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도 또 하실 일이 정말 많았죠. 그쵸, 많죠. 일단은 그 한국 포장이사랑 똑같이 와서 일단 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보고 가요. 1차적으로. 그리고 와서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그 해운 규정이 있는 거지. 이제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거를 항공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항공은 너무 비싸고요. 네. 항공은 너무 비싸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짐이 너무 아예 적고 그냥 조금만 보내고 아예 그냥 나는 미국 가서 다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항공으로 좀 붙여도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그냥 버릴 거 좀 버리고 있는 그 짐을 일단 거의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다 해운으로 가는데 배에 싣게 됐을 때 이제 거기 규제 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분이 와서 처음에 와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기, 탄약, 뭐 집에 폭발, 없어, 가스 뭐 이런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네, 그런 거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뭐 부탄가스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캠핑이나 이런 거 다니면 저 실제로 있었는데 휘발성 물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작 태우고 뭐 할 때 쓰는 네, 것들 네. 이제
모르고 집에 있는 거 다 싫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식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은 원래 불가예요. 불가인데 예를 들어 통조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적당히 싫으시라고 이거 원래 안 되긴 하는데 좀 그런 정도에서 이제 얘기하시고 그리고 쌀 같은 거 이제 뭐 한 푸대 정도 싫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특히 상할거나 뭐 이러진 않으니까 네네. 그건 이제 그 실제 저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서로 좀 융통성이 이렇게 있네. 얘기를 해서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는 보내는 게 좋긴 해요. 일단 한국에 익숙하니까 뭐 휴지나 뭐 이런 뭐 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박스로 다 사가지고 오. 왜냐하면 여기 와서 그걸 또 하나하나 알아보고 물론 미국 거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적응 면에서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쵸. 일단은 그리고 가격 차이도 좀 있으니까 근데 생필품은 공산품 여기가 더 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항문은 예민하기 때문에 휴지는 가져가서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그분이 처음에 와서 이제 짐도 보고 이런 규제 물질이나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고 가세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해주고 가시면 그 다음에 짐을 네. 소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일반 이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해외로 가니까 분류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죠. 근데 그 분류라는 건 다른 건 없고 한국에서 남아서 써야 할 거. 그리고 왜냐면 짐을 다 보내버리면 네네. 이게 저희가 짐이 11월 제가 25일인가 6일인가 이때 보내서 그쪽 미국에서 받은 게 1월 말이에요. 1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달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출국 12월 20일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그 짐이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필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갈. 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왜 이러세요? 제가 내 식구가 누가 같이? 농담이었습니다. 짐이랑 같이 가라는 짐이랑 거죠? 같이 가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맞아요. 건지. 그 방법도 있네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또 짐이 어찌됐든 안 오니까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살아가야 할 먹을 것과 기본적인 식기류와 뭐 식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캠핑짐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침구류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낭하고 이런 걸 다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남겨놓을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활할 거 그리고 미국 가서 또 일정 기간 짐이 오기 전까지 생활해야 할 거를 남겨놓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빼놔야 돼요. 그거를 잘 안 빼놓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성공하셨죠? 네, 괜찮았어요. 그냥 좀 피곤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저런 것도 좀, 그때 환율이 지금도 많이 높지만, 그때도 환율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케아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이케아가 환율 생각하면 좀 비싸더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케아를 사다가 그냥 조립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박스채로 사다가 배에다 보낸 거예요. 와. 아이디어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산 건 맞는데 이따가 그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 사진이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와서 이분들이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는데 약간 다른 거는 그 보통은 이렇게 박스에 안 싸고 한국에서 갈 때는 저거에 싸죠. 그 단프라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파란색 박스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다시 박스를 돌려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 다 싸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 커져요. 예, 하나하나 다 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나 파손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싸고 다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뾱뾱인가 어쨌든 요걸로 해가지고 다 포장 다 따로따로 다 해요. 저기 다 있는 하고. 책장이 지금 이 뒤에 있는 책장이랑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실에 있는 건데, 예, 거실도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현관하고 뭐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다 포장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집이 싹 빈 거죠. 이제 에어컨 깨끗해졌네요. 에어컨은 여기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네. 에어컨은 남겨놓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 이후에는 짐이 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이제 둘째인데 여기 이제 캠핑 집어넣고 어쨌든 애들은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치. 의자도 없고 이러니까 요렇게 해서 뭐 청소기 하나 놓고 뭐 이렇게 그냥 횡하니 한 달에 산 거예요. 와, 집안에서 캠핑했네요. 불멍할 곳이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긴 침구류도 없어가지고 침구류는 침낭하고 여긴 이건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일단 갖다 놨었어요. 어차피 그쵸, 한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살고 이제 짐을 조금 이제 싸는 이제 들고 미국을 갈지. 가야 되니까 들고 갈지 뭐 캐리어랑 뭐랑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막 다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짐도 장난 아니게 챙기고.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많아요.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음식도 가져가야 되니까 김치도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그 항공으로 실을 박스 이게 이제 단프라 박스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음식도 보면은 조미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국 조미료를 그런 것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산품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김치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또 혹시나 터질까봐 맞아. 하나하나 다 포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서 이거를 갔었던 거예요. 와. 김치도 많이 가져갔어요. 이거 두 개는 다 김치인데 김치만 해도 한 50kg 가져간 것 같아요. 우와.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우와. 지금 10개월 됐는데. 우와.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면 뭐 이득이긴 하니까 가져왔는데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하긴 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다 팔잖아요. 맞아요. 파는데 이제 또 뭐 거기서는 마음이 또 그러진 않으니까 챙겨주시고 뭐 또 바리바리 네.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뭐 이러니까 그냥 또 왔는데 맞아. 어찌됐든 저희 집에 버리셨으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되나 막 반찬도 엄청 가져와가지고 저는 여기 와서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그런 한식 말고 네. 좀 저기 뭐지 미국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라는 주로 생각인데 막상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막상 오니까 또 한식만 먹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가져온 것도 있고 또 밖에서 사 먹는 게 그렇게 또 맛있지도 않고 맛 없어요. 또 여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음식을 또 먹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냥 또 한식을 또 먹게 되더라고요. 한식만 먹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이니까. 맞아. 그리고 미국에 음식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그래서 좀 뭐 족발 뭐 이런 거 뭐 수육 뭐 이런 거 다 해 먹어요. 한국에서 무조건 사 먹는 거를 여기 와서는 뭐 주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밖에서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그냥 또 비싸고 또 뭐 팁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비싸고 팁도 결국은 내는데 또 짜. 맞아요. 엄청 짜요. 소금 좀 빼달라 그러면 이미 시즈닝 돼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어렵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리가 늘어요. 맞아요. 요리 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 좀 너무 좀 흥그리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돈이 없거나 그런 걸 또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의 삶 자체가 좀 그런 거죠. 그런 거 그게 더 나은 거죠. 밖에서 먹는 거보다. 맞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도 그래서 로드트립 갈 때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네. 한두 끼 정도를 레스토랑에서 먹고 나면 해먹고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